2022년에 그 OCI나 하나케미칼 같은 그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좋았죠. 2023년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2022년에 태양광 관련 화학업체들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일단 유가가 많이 올랐고,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이 대체재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고, 또 ESG 경영이 좀 화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설비 투자가 좀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이런 추세가 이어지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100불을 넘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 3기 집권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통적인 나프타 분해 설비 쪽의 화학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프타 분해 설비는 우리가 석유에서 모든 이제 화학 제품의 소재를 뽑아내는 그 공정으로 좀 아시면 되는데, 이쪽은 정확하게 그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수요만 보지 말고 공급도 같이 봐야 되는데, 2013년부터 한 2016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텍사스 쪽에 대규모 천연가스를 통한 나프타 분해 설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별로 공급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시아는 이제 석유에서 나프타를 분해 설비를 갖추는데, 이제 미국은 가스에서 뽑기 때문에 더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한 2016년까지는 별로 이제 아시아 쪽에 나프타 분해 설비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2016년, 2017년, 18년까지 쭉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경기가 꺾이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NCC 업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여기 2021년에 갑자기 좋아진 거는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줬고, 또 화학 제품 소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왜 이렇게 내려왔냐면, 중국이 봉쇄를 해서 수요가 줄어들었던, 역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고, 2021년에 주어진 코로나 지원금이 끊겼고, 연중으로 놓고 보면 이제 상반기 수요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나프타 분해 설비 NCC 업황을 좀 바로미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월봉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013년에서 15년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유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 약 7배 정도 상승을 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공급이 없었어요. 텍사스가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나프타 분해 설비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 좀 밀릴 것 같아서 이제 아시아 쪽에 많이 공급이 없었고, 그 후에 중국 쪽에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공급 역풍을 오히려 맞았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지원금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호황을 좀 맞았고요. 반대로 중국이 락다운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큰 폭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 나프타 분해 설비에 좀 치중하는 회사다 보니까 업앤다운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NCC 업체는 PBR이 한 최악의 경우에 한 0.3배에서 막 좋을 때는 1.3배까지 좀 받고 있는데요. 대한유화 PBR이 지금 0.4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중국의 락다운이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2년에 업황이 좋았던 태양광 쪽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나프타 분해 설비 쪽으로 석유 화학 업종 내에서 수급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쪽에서 PBR이 좀 낮은 기업들을 찾아서 공략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